하루에 한 번 투자 생각 터미네이터 TV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항상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큰 화두와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제 영상 지켜보시는 분들 분명히 도움 되도록 제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제 일관된 투자 철학과 제가 미래를 보는 그런 방식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나 언론에 의해서나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점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장기적인 가치가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런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테슬라가 정말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PER 한 300배 되는데 거품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 10배 영업이익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화두가 있었죠. 사이버 트럭 완전 망작이다. 처음부터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도 야구공을 유리에 던져가지고 유리 깨지고 이런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차값도 너무 비싸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은 점도 있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할인까지 하면서 이게 재고가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되게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기술적인 모습은 많이들 관광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패턴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 모델 S를 내놓았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모델 3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X를 내놓고 나서 모델 Y라는 이제 대박 히트템을 공개를 했고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사이버 캡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또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미리 힌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캡 같은 경우는 현재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리스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캡의 등장 자체가 이 테슬라 마켓 캡에 별로 반응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은 사실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홍보는 아니고요. 제 자동차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거의 로봇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사실 기존에 있는 자동차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8V의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다 12V 배터리를 사용해서 기존 전장품이나 각종 편의장치, 그리고 충전 시스템부터 해서 또 시동을 거는 것까지 다 12V 배터리로 이제 다 제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는 다 12V 배터리의 시스템으로 그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48V로 이제 4배의 전압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전기를 쓴다고 할 때 배선의 양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 트럭은 배선의 85%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이버 캡에도 이제 다 적용이 되었고요. 또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AI 칩이겠지만, 그 AI 칩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긁어모은 데 있어서 그 속도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48V 시스템으로 고화질의 영상들을 손쉽게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시스템에서 주로 쓰는 캔 통신이라는 거 대신에 이제 이더넷 통신을 도입해가지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보안 기능까지 좀 이점이 있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을 채택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되게 특화돼 있고, 또 모듈 간 통신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기술 중 하나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핸들을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전기 모터로 이제 구동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다 통신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48V 아키텍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를 좀 저는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이버 캡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이거는 고객한테 팔 것도 아니고 로보택시를 성공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왜 사이버 트럭에 굳이 이제 넣었을까? 사이버캡에는 핸들도 넣지 않을 거면서. 이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캡을 지금 찍어내서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운전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있다면은 가능하거든요. 뭐 페달을 놓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기존의 핸들을 쓰기에는 구조적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있다면은 핸들을 이제 그냥 붙인다고 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너도나도 뛰어들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면서까지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테슬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다 이거를 따라오긴 할 겁니다. 다 48V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또 자율주행에 걸맞는 기술들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 저는 가격에 항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이 기반 준비가 끝난 이 테슬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을 뭐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저처럼 가격 하락에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을 강심장이시다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리고 끝으로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 투자 자체가 솔직히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피 뭐 12%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이런 것처럼 각국의 이제 화폐로 구성된 그런 자산들의 변동성이 앞으로 갈수록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 거고, 하다 보면 개인, 기업, 국가 단위로 자산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우리 자산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게 이제 가치로 저는 거의 증명이 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지금 가격은 진짜 우스울 정도로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을 때 사실 좀 배 아프긴 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와이프 그리고 제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얘기해 드렸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악플도 얼마든지 달아주시고 같이 소통하실 분 계시면은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